중국 청나라시기 주역은 동양에 온 선교사를 통해 서양에 전해지고 번역되는데요. 처음 접한 지식체계여서 그런지 서양인들의 주역 사랑은 대단합니다. 주역을 응용해 노벨상을 받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주역에 심취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면서부터이죠. 아주 작은 원자세계를 연구하면서 뉴턴의 고전역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과학에 큰 영감을 주고 있는 동양의 역학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상상현실에서 다루는 주제처럼 우리에게 미래의 소식을 들려준다는 것이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계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은 찰떡궁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자, 오늘 또 현실이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볼 텐데요. 진짜 미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 이글로 빼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미래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도 영토가 최소 3배 이상 늘어난다. 한국의 장래는 매우 밝다. 한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된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초강대국 자리에 올라선다. 이런 내용들이죠. 선지자 철인들이 직관적인 능력과 체험으로 보니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심오한 지식체계가 있습니다. 동양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학이죠. 역학에는 주역과 정역이 있는데요. 정역은 주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주역의 결론이 바로 정역이라 말할 정도로 정역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은 사서성경에 들어가는 유학의 핵심 서책이죠.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공부했던 과목인데요. 요즘은 과학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과학에서 좀 벗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얇은 생각인지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청나라 시기 주역은 동양에 온 선교사를 통해 서양에 전해지고 번역되는데요. 처음 접한 지식체계여서 그런지 서양인들의 주역 사랑은 대단합니다. 주역을 응용해 노벨상을 받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주역에 심취해 있죠.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이진법을 발명하여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 부배를 통하여 중국 고전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주역에 64개 계상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고안한 이진법과 너무 닮았기 때문인데요. 이진법은 0과 1로 모든 수를 표현하는 건데 주역도 마찬가지죠. 음효양효라고 하는 두 가지를 쌓아 모든 괴를 표현하는데 둘은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이에 라이프니츠는 자신이 이진법을 고안하기 오래전부터 동양에서 이진법과 닮은 주역이 있었다는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 덴마크의 물리학자로 닐스 보어가 있는데요. 그는 양자역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자죠. 보어는 주역의 영감을 받아 양자역학의 상보성 이론을 만드는데요.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죠. 그가 만든 가문의 문장에 이 유명한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문구죠. 뭔가 느낌이 오죠. 주역의 음양에서 영감을 받아 나온 것입니다. 음양은 서로 완전히 반대의 기운이지만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니까요. 닐스 보어의 주역 사랑은 찐사랑인데요. 자신이 만든 가문의 문장에도 주역의 태극을 그려놓고 노벨상 수상식장에 참석할 때는 주역의 팔개도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고 할 정도로 주역의 찐팬이죠. 아인슈타인도 주역은 에센스 중에 에센스다라고 할 정도로 주역을 깊이 공부한 사람인데요. 거의 상대성 이론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또 지난 2018년 사망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주역을 사랑한 사람인데요. 그는 빅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주는 무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것도 주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역의 우주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서 태극의 창조 운동에 의해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니까요. 이처럼 동양에선 시들해진 주역이 서양에선 학자들 사이에 열풍을 일으켜 새로운 학문 개척에 큰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양자역학과 뭔가 비슷한 게 많아서 그렇죠.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역학은 고전역학이라 하는데요. 뉴턴의 고전역학이라 하죠. 고전역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의 물리법칙에 딱 맞는 역학인데요. 뭔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예측할 수 있죠. 지금도 거시세계 물리법칙은 뉴턴의 고전역학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뉴턴의 고전역학의 범주 안에서 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작은 미시세계를 연구하면서부터이죠. 아주 작은 원자세계를 연구하면서 뉴턴의 고전역학과는 전혀 다른 세계란 것을 알게 됩니다. 전자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으로 존재하는데요.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관측을 하면 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확률론적인 모습의 뉴턴 역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과학인가 할 정도로 거시세계인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양자역학에서는 실험 결과로 얻어진 과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려 노력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나 표현이 가득해 과학자조차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정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은 동양의 주역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서양의 과학자들은 주역을 공부하면서 주역의 세계와 양자역학의 세계는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 거죠. 이처럼 현대과학에 큰 영감을 주고 있는 동양의 역학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상상현실에서 다루는 주제처럼 우리에게 미래의 소식을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심오하고 논리적인 지식체계로 그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미래 소식을 전해준 타너선인도 주역과 정역을 깊이 공부하셨죠. 그렇다면 영상을 짧게 만들어야 하니까 긴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동양역학인 주역과 정역, 특히 정역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정역 8궤도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큰 틀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동서남북 사정방인데요. 열십자를 딱 그었을 때 이게 동서남북이죠. 역학에서는 아래쪽이 북쪽이니까 근, 곤, 간, 태가 이제 동서남북이 됩니다. 여기서 세로선인 근고는 바탕이 되고 역사를 움직이는 축은 가로선인 간태가 되죠. 태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은 동서가 됩니다. 역학에서 간은 한국, 태는 미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촌 역사를 이끌어갈 중심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된다는 말이죠. 한국과 미국 중에도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간이 해가 뜨는 정동쪽에 있으니까요. 이 정역 8궤도를 보면 지금의 한미동맹도 그냥 나온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죠. 미래의 한미동맹의 가도기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래에는 한국이 중심이 되겠지만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계상으로 보면 한국과 미국은 찰떡궁합입니다. 역학에서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은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간계와 미국을 상징하는 택계를 보면 음양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 대응하는 효가 모두 음양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 정역 8궤도가 아주 간단한 그림 한 장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미국은 앞으로도 잘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이 미래에는 한국에게 원탑의 자리를 내어주지만 그때에도 어느 정도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서로 궁합이 좋아 때론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여기에 끼일 자리가 없죠. 한국과 미국이 잘 나가니까요. 당연히 중국의 패권은 실패하고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조용히 퇴장하지는 않겠죠. 전쟁을 일으키는 등 한바탕 요란한 소동을 벌이지만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말죠. 이게 정역 8궤도가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반전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역사의 판을 크게 흔드는 대반전이 있지 않고는 이 정역 8궤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깊이 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